안녕하세요. 마인드 앤 스피릿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체면 요법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마이클 뉴턴의 책 영혼들의 운명입니다. 마이클 뉴턴은 체면을 통한 영혼의 전생 기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영계의 신비를 밝히는 체면 요법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40년 넘게 해당 분야에서 활동해왔고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등 관련 저서를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 중 자살한 영혼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나기 1년 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젊은 기술자가 있었다. 최면에 들어가자 그가 여러 전생에서도 자기 파괴적이었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원로들에 의해서 마스터 선생들을 대했을 때 원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또다시 너는 일찍 여기 왔고 우리는 실망스럽다. 새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마다 똑같은 시련이 더욱 가혹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너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나? 너의 행위는 여러 이유로 이기적이다. 적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너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들이 너에게 준 완전하게 훌륭한 몸을 던져버릴 작정인가? 내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거든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나는 자살 문제에 대해 원로들이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나의 피술자들에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몇 달 후에 이 피술자는 나에게 편지로 자살하고 싶어질 때마다 죽은 뒤 또다시 그 원로를 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 충동을 밀어낸다고 말했다. 건강한 육체로 자살을 한 경우 그 영혼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자살을 반복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흘려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요구로 좀 빠르게 새 인생 속으로 흔히 돌아가게 된다. 지구 시간으로 죽은 지 5년 내에 돌아올 수도 있다. 자살한 영혼은 대부분 곧바로 다이빙대에 올라 즉시 새 인생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만둬버리라는 성향을 지닌 영혼을 위한 선의의 참회 장소가 있다. 이러한 곳은 죄인들을 위해 마련된 어둡고 저급한 영혼의 공포지역이 아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삭막한 연옥 같은 곳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나무와 산이 있는 그러나 다른 생명이라고는 없는 아름다운 행성으로 자원해서 간다. 그들은 이 고립된 곳에서 다른 영혼과는 접촉이 없이 지내게 된다. 가끔씩 그들의 안내자가 반성과 자기 성찰의 도움을 주러 방문할 뿐이다. 이 고립된 장소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대단히 지루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아마도 지루함에는 그 특성이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동료들은 꾸준히 새 인생에 도전하는데 벤치에 앉아 몇 게임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과 같다. 이 처방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영혼들은 신선한 기분으로 자신들의 영혼 그룹으로 돌아오지만 그룹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그동안 많이 놓쳤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지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런 영혼 중에 일부는 다른 행성으로 윤회하게 된다고 들었다. 다음에 두 사례는 영혼들이 영적인 도서관에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는 것을 나타낸다. 두 사례는 다 같이 변형된 현실을 방법론적으로 사용하나 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례 29의 여성은 자살한 경우로 과거 생에서 그녀가 다르게 살 수도 있었던 변형된 선택들을 4개의 공존하는 시간대 안에서 보여준다. 그 첫 시간은 실제로 살았던 삶 그 자체이다. 그녀는 삶의 장면들에 참여하기보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 사례 30은 과거생에서 다른 인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장면 속으로 영혼이 극적으로 들어간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인생의 선택에 따라 여러 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의 안내자는 자아 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서관에서 결정한다. 자아 발견의 방법과 범위는 도서 안내자의 권한에 속한다. 이 사례자는 영국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던 에이미는 16세의 나이로 1860년에 자살하고 영혼 세계로 돌아왔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혼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윤회하려 하였다. 결혼도 안 한 몸으로 임신 2개월째였던 에이미는 마음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었다. 이 둘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을 할 작정이었다. 과거생을 살펴보며 에이미는 토마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자신의 임신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가족이 창피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기술자는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부르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내가 만약에 런던으로 도망친다면 그게 바로 임신한 불쌍한 처녀들이 하는 짓이니까요. 자살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안내자는 혼자 응거하는 것,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 다른 윤회, 아니면 이의 방법을 혼합한 선택, 이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자살한 후에 에이미가 영혼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안내자인 니키코와 토머스의 영혼은 잠깐 동안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관문으로 마중을 나왔다. 곧 그녀는 아름다운 정원에 니키코와 홀로 있게 되었다. 에이미는 니키코의 태도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니키코가 그녀의 용기 없음을 책망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 자신의 인생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았느냐고 에이미는 화를 내며 니키코에게 물었다. 에이미는 윤회하기 전에는 그 인생에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토머스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녀의 마을에서 늙어 죽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누가 자신이 디디고 서 있는 융단을 발밑에서 잡아뺀 것 같이 느꼈다. 토머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자살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자유가 그녀에게 있었다고 니키코는 설명했다. 에이미는 토머스가 높고 가파르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미끄러운 지붕에 올라간 것이 토머스의 인생 선택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고를 에이미에 대한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에 나는 알게 되었는데 토머스는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지붕 고치는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의 영혼 그룹은 이전의 인생들에서는 비록 약했을지라도 에이미의 생존 능력은 에이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연하였다. 영혼 세상에 돌아간 에이미는 자신이 과거 생에서 겪은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키코는 에이미에게 그녀가 자신을 학대해온 내력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야만 남이 생존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자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에이미가 답했을 때 에이미는 도서관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에이미는 영혼 세계에서 한 노인으로부터 자살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방향에 대한 페이지들을 보게 되었다. 에이미, 노인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면에서 나의 부모님은 내가 집을 떠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을과 마을을 떠도는 행상이 우리 고향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행상은 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나를 그의 마차에 태울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으며 나의 아가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들은 런던에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닙니다. 나는 어느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나는 그 집 식구들에게 나의 남편은 살해되었다고 말합니다. 행상은 나에게 구리 반지를 끼라고 주고 나의 얘기를 진실이라고 보증합니다. 그 식구들이 내 말을 믿는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마을에 정착합니다. 노인과 함께 책장 넘기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자살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서 당신은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자살은 인생의 낭비였어요. 나는 이제 알아요. 사실 그동안에도 쭉 알고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죽고 난 직후 나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구나. 이제 또 다시 그 모든 걸 반복해야만 하는구나. 내가 원로들의 회의에 나갔을 때 그들은 내게 곧 다시 해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게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면담 기간 동안에 알게 된 것은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그녀의 영혼에 있다는 것이었다. 위기에 대처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물리칠 수 없는 생각이 수많은 그녀의 과거 생에 항상 있어 왔다. 에이미는 지구로 다시 오기를 주저했으나 오늘날의 그녀는 훨씬 더 큰 자신감을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이 인생으로 오기 전의 100년가를 그녀의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20세기에 태어나기로 결정을 내렸다. 에이미니는 음악적인 영혼이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주어진 육체를 낭비했으므로 나는 그 값을 치릅니다. 나는 오락 시간에도 가고 싶은 음악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스크린을 보며 선택에 따른 과거의 행위가 나 자신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클 뉴턴의 책 영혼들의 운명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부분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